오늘 시장 겉보기엔 참으로 차분해 보였죠. 지수는 소폭이나마 올랐고 거래대금 역시 활발하게 움직였으며 온갖 뉴스에서는 안정적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그 평온함 속에서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서늘하고 불안했던 분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왜냐하면 시장에 깔린 그 따뜻한 분위기가 어쩐지 너무 얇고 위태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잔뜩 쌓여 있는 듯 하면서도 누군가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있을 때 진짜 선수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지수가 올랐다는 그 단순한 숫자 뒤에는 어떤 거대한 움직임이 숨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전 내내 하늘로 날아갈 듯 했던 시장이 오후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조용히 내려앉았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 막대한 돈은 지금 도대체 어디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 흐름을 지금 놓치면 다음 주에 찾아올 거대한 기회는 그저 남의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홍콩과 A주 시장에서 벌어진 움직임, 그 표면 아래의 모든 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시장을 이어붙인 듯 오전과 오후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오전의 시장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모두 힘차게 출발하면서 시장이 드디어 긴 잠에서 깨어나 다시 살아나는 듯한 강한 기대감이 시장 전체에 확산됐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항생테크 지수는 한때 2%가 넘게 치솟으며 강력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순간만 해도 많은 이들이 이제 진짜 반등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분위기는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차츰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들어 상승폭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매수세는 약해졌으며 결국 마감 무렵에는 거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전형적인 상승 후 수렴의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결국 지수는 간신히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고 거래대금은 활발했지만 그 속에는 오전의 매수와 오후의 매도가 치열하게 충돌한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겉보기엔 나쁘지 않은 흐름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현상의 이면에서 몇 가지 심각한 경고 신호를 읽었습니다. 최근 시장을 분석해보니 현재 금융계 큰 손들 사이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이 역사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몰려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달러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경우 홍콩 달러의 가치가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홍콩 전체 자산 시장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이 미세하게나마 하향세로 꺾이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산업군에서는 생존을 위한 출혈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일부 핵심 테마들의 상승 동력, 즉 모멘텀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유입되는 남양 자금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자금의 성격을 단순한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진짜 질 좋은 자산을 저가에 매수하려는 매우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분산 배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시장이 완전히 약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다음 상승을 위한 주도주 교체, 즉 시장의 재평 과정이 격렬하게 진행 중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편 A주 시장의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홍콩보다 더 잔잔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하루 종일 위아래로 큰 변동 없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였고 상승한 종목의 수가 하락한 종목보다 많았으며 거래대금 또한 1조 6천억 위안을 훌쩍 넘기며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요함이 폭풍 전의 고요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오후의 흐름은 오전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장 초반의 강한 상승 분위기는 오후 들어 급격히 식어버렸고 시장의 중심에 서 있던 특정 업종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전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특히 이틀 연속 폭등했던 특정 테마 섹터는 오후부터 거의 폭락에 가깝게 꺾였고 그 충격파는 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일부 업종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굳건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실적 전망과 강력한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스마트 머니의 강한 유입이 이어졌고 해당 업종들은 시장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 흐름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명확한 정책적 기대감이 있던 산업군이 장중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며 하루 종일 위아래로 널뛰는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수는 전체적으로 보합권에 머물렀지만 그 안에서는 상승 종목 약 3,000개와 하락 종목 2,000여 개가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복잡한 내부 구조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지수의 등락이 아닌 명백한 흐름의 분할을 통해 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특정 테마는 하늘로 날아올랐고 다른 일부는 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하며 극단적인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가장 먼저 시장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단연증권 섹터의 기록적인 급등입니다. 일부 종목은 하루 만에 2배 이상 오르며 시장을 강하게 흔들었고 40%가 넘게 상승한 종목들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증권주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르는지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흐름의 배경에서 단순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을 넘어선 거대한 제도 변화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바로 오는 8월 1일부터 홍콩에서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발빠른 금융사들은 관련 가상자산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업계의 움직임을 넘어선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상하이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이 주제를 놓고 이례적으로 고위 간부 학습회를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 산업을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 테마로 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이 급등이 단순한 테마 트레이딩을 넘어 정책과 돈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강력한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었고, 이것이 증권 섹터 전반에 엄청난 추진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장을 놀라게 한 것은 바이오, 특히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을 대행하는 CRO 산업군의 급등입니다. 오늘 발표된 몇몇 기업의 실적 가이던스는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전년 대비 100%가 넘는 순이익 증가를 예고하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기대감은 특정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 전체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중국의 바이오 산업이 드디어 내수용에서 수출용으로 체질을 바꾸는 역사적인 변곡점으로 해석합니다. 중국의 혁신 신약들이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빅파마와의 대형 기술 이전 계약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거액의 계약금 선급금 유입과 장기적인 수익 안정성 확보로 이어집니다. 또한 기존의 CRO뿐만 아니라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 등 수출 기반의 기업들 역시 수주 흐름이 매우 견조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는 섹터 전체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암호화폐 관련 테마의 폭등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을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도 6% 이상 동반 상승하며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정책적 기대감이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다음 주를 암호화폐 주간 크립토 위크로 지정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관련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에 강력한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관련주들의 시세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고음 역시 시장 곳곳에서 울렸습니다. 최근까지 뜨거웠던 금 관련 종목 중 일부는 최근 고점 대비 불과 3거래일 만에 17% 넘게 하락했고, 올해 전체 마진율이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마자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A주에서는 특정 건자재 종목이 하루 동안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그리고 다시 상한가로 향하는 말 그대로 관기에 가까운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공시할 중대한 사안은 없다며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에 명백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추어 보면 우리는 지금 시장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지도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낙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선별과 집중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진 매우 정교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거시 환경을 보면 관세 정책 같은 무역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고, 전 세계적인 통화 정책 역시 긴축의 시대에서 점차 완화의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시장, 즉 홍콩처럼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 낮은 시장으로 다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이 제가 시장의 큰 하락보다는 구조적 재편에 무게를 두는 이유입니다. 다만 최근 일부 섹터에서 보여지는 단기 급등 흐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급등은 탄탄한 구조적인 실적 성장에 기반했다기보다는 특정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려진 밸류에이션 확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품은 언제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정책 테마나 실적 기대주들은 한 번의 과도한 기대가 쏠릴 경우 오히려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큰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유행을 좇는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과 명확한 정책적 방향성이 일치하는 종목을 골라내는 깊이 있는 안목입니다. 저는 현재의 장세가 큰 틀에서는
강세장 내부의 전술적 조정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며 앞으로도 에너지, 자원, 그리고 혁신 기술과 같은 구조적 강세 테마가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말이 없지만 돈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요. 그 돈의 흐름은 이제 과거처럼 맹목적이거나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정책이 움직이는 곳에 예리하게 달라붙고 실적이 숫자로 확인되는 곳에 거침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수는 평온했지만 그 물밑에서는 이처럼 거대한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돈은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테마가 우리 앞에 거대한 기회의 문을 열어줄까요? 이 거대한 돈의 흐름, 그 움직임을 제가 매일같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주 펼쳐질 이 시장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